5일차에서는 코딩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복문에서 배워보겠습니다. 기계한테 특정 조건에 해당됐을 때 이러한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수행해라 해가지고 인간이 굳이 터치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문법이 크게 두 개인데 for문이라고 하는 것과 while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for문의 기본 구조는 여기 나와 있듯이 기본적인 문장 구조가 꽤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for I in A, B라고 써져 있는데 저 A라는 것은 특정 집단에 해당돼요. 뭐 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딕셔너리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어떤 A라는 집단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올 때 예를 들면은 뭐 1, 2, 3, 4, 5라는 집단이 있을 때 거기서 1부터 하나하나 꺼내올 때 그 꺼내오는 것들을 대변하는 변수를 i라고 합니다. 그래서 for I in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i가 1일 때, i가 2일 때, i가 3일 때, i가 4일 때, i가 5일 때 뒤에 있는 문장 B를 각각 실행해라. 순차적으로 실행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 자체는 단순한데 A까지는 단순한 집단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B에 해당하는 명령문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가급적 복잡한 구조는 최대한 배제시키고 정말 파이썬을 공부할 때 이것만큼은 안 배워서는 안 된다 싶은 것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은 코드를 쓰실 때 저 대문자 F가 되는 저 for 대신에 소문자 for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에 올 수 있는 대상은 무언가를 모아놓은 것인데 문자열도 될 수 있고 리스트도 될 수 있고 딕셔너리 키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할 rang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 집단에서 숫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range라고 보통 합니다. 밑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if문 배울 때 코드에 줄맞춤 어기면 에러 난다고 제가 엄청 강조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폼을 쓰실 때 띄어쓰기 엄청 민감하게 봅니다. 어떻게 쓰는지는 밑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생각보다 단순하죠. 실제로는 이 B 부분이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A에 있는 각각의 i를 꺼내왔을 때 B를 하나하나 실행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공간이 떠있죠. 그리고 for 앞에는 공간이 하나도 없죠. if랑 똑같습니다. 이 공간 만드는 것도 if문이랑 똑같아요. for I in 뭐 1, 2, 3 이런 식의 리스트에서 i를 끌고 왔을 때 땡땡 하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공간을 생성하고 여기서 내가 이것저것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공간을 어기면 에러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만약 내가 실수해서 이걸 터치한 것 같아. 그러면 if 문 때처럼 이렇게 위로 올린 다음에 다시 엔터를 치면은 적절한 공간을 만들어 주니까 이 공간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문법 자체는 엄청 간단한데 저 B를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이 코딩하는 사람의 역량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영상을 한 번 보고 이해하면 진짜 재능이 있는 거고 여러 번 봐야지 이해되는 게 보통 정상인 겁니다. 한번 볼게요. 근데 저 A에 보통 숫자 집단을 많이 넣는데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뭐 1부터 3까지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 정도는 3개밖에 안 되니까 내가 써줄 수 있는데 문제 상황은 내가 반복을 한다고 했는데 고작 3번 반복하려고 코드를 일일이 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좀 많은 경우에 대해서 코드를 써야 되는데 그럴 때 내가 1부터 100까지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 숫자를 언제 다 쓰고 앉아있습니까 이거 100까지 다 써야 되는데 100이면 그나마 망정이지 1000번, 10,000번, 조번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숫자를 만들어주는 것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함수가 여기 나와 있는 range입니다. range란 게 범위라는 뜻인데 어떻게 만드냐면 range라는 함수에는 변수가 총 3개 들어갑니다. 시작 숫자, 끝 숫자, 간격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range 2, 10,3 이렇게 쓰면은 해석할 때 2부터 10 직전까지의 숫자를 가져오는데 간격은 3칸이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할 점이 저 중간에 있는 숫자 10이 2부터 10까지를 끌고 간 게 아니라 10 직전까지의 숫자까지만 해라 이 뜻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걸 한번 실행시켜 보면 만약에 range만 프린트 해봐 라고 하면은 이 range라는 함수가 갖고 오는 게 실제로는 숫자 2부터 시작해서 3칸씩 띄는 거니까 2, 5, 8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range를 출력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문자로 뱉어요. range를 함수를 만든 사람이 굳이 이 녀석의 결과를 일일이 나열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나열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왜? 지금은 내가 기껏 해봐 2부터 10까지만 했지만 2부터 1000조까지라고 했을 때 그걸 나열하라 그러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표현하는데, 이걸 진짜 내부 원소를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리스트라는 함수 안에다가 요 레인지를 집어넣으면은 요 안에 있는 숫자 구성들을 순차적으로 리스트로 만들어줍니다. 레인지 2, 10,3은 2부터 시작해서 3칸씩 10 직전까지 하는 거니까 2, 5, 8이라는 것이 여기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했잖아요. 3칸씩 플러스 되는 거. 감소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처음에 큰 숫자를 쓰고요. 두 번째는 끝나는 숫자, 작은 숫자를 써야겠죠? 그 다음에 간격을 감소할 때는 마이너스를 써야 됩니다. 10부터 시작해서 2까지가 아니라 2 직전의 숫자 3까지 간격을 마이너스 30 해가지고 만들어봐라 라고 하면은 10, 7, 4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내가 직접 보고 싶으니까 리스트라는 함수를 씌운 거죠. 10, 7,4가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쓰는 간격이 있습니다. 자연수 간격이 1이죠. 1, 2, 3, 4, 5, 6, 7, 8, 90 할 때. 그래서 너무 자주 쓰는 간격인 1 같은 경우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칸 보시면 세 번째 인수가 안 나와 있는 게, 생략한다는 것은 간격이 1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ange 1,10이라는 뜻은 1부터 시작해서 10 직전까지, 즉 9까지 간격을 1로 잡아서 출력해라라는 뜻이니까 1, 2, 3, 4, 5, 6, 7, 8, 9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파이썬에서 순서를 셀 때 1부터 세는 게 아니라 0부터 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부터 시작하는 것이 관용적으로 가장 흔한 거기 때문에 스타트가 0인 경우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인수를 제껴버리고 프린트 레인지 10 이렇게 해놓으면은 0부터 시작해서 10 직전까지 간격은 1로 잡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이 즉슨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인지 함수 같은 경우는 정말 포문에서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레인지랑 포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코드를 짜 나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아까 배웠던 문법 for i in a 땡땡 b 보시면, 여기 보면 for i in range 2, 10,3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2, 10,3이라는 것은 2부터 시작해서 3칸씩 10 미만까지 갖고 오는 거니까 2, 5, 8이겠네요. 그래서 i 값이 2일 때 이 짓을 하고, i 값이 5일 때도 밑에 있는 짓을 하고, i 값이 8일 때도 밑에 있는 함수를 써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 밑에 있는 함수 보니까 그냥 프린트 i라서, 그냥 i가 2일 때 프린트 i 2를 해라, 프린트 2를 해라. 그 다음에 i가 5가 들어오면은 프린트 5를 해라, i가 8이 들어오면은 그냥 프린트 8을 해라 라고 이직하면 되겠죠. 얘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 얘 맨 위에 있는 결과가 이렇게 2, 5, 8이 세로 줄로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포문을 쓰면은 여기 있는 출력 결과가 항상 i 값이 하나 변할 때마다 항상 세로 줄로 뱉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자동으로 줄바꿈 처리되면서 출력이라는 뜻은 하나 실행되고 그 다음 줄에서 다시 하나 실행되고 그 다음에 다음 줄에서 하나 실행되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보통 많이 쓰는 변수가 i라서 i를 썼는데, 난 i가 싫은데? 그럼 j 쓰면 돼요. 변수는 자기 취향껏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다른 변수 쓰고 싶어서 for j in range 10, 2, 마이너스 3 했으니까 처음 숫자는 10일 거고 마이너스 3씩 줄어야 되니까 17, 3이래 4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 직전까지니까 여기서 멈춰야겠죠. 그래서 j 값이 10일 때는 프린트 j, 프린트 10을 해라. j 값이 7일 때는 프린트 7을 해라. j 값이 4일 때는 프린트 4를 해라 라고 되겠죠. 그래도 이것도 세로 줄로 출력돼야 되니까 여기 10, 7, 4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럼 1부터 5까지 출력한다든가 5부터 1까지 출력하는 것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예시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작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터 5까지는 여기 레인지만 좀 더 간단하게 바꾸면 되겠죠. 1부터 5까지면은 1이 시작, 6 직전까지 출력하는 거고 간격은 1. 근데 간격이 1이면 생략 가능하니까 안 쓴 거. 그래서 출력 결과가 1, 2, 3, 4, 5 이렇게 나오고요. 5부터 1까지 출력하려면은 스타트 숫자가 5. 1까지 해야 되니까 1이란 것은 더 작아지는 게 0이잖아요. 0 직전까지 출력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0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줄어들고 있으니까 간격은 마이너스 1 하면 되겠죠. 그래서 5, 4, 3, 1도 이렇게 배턴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니까 이걸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포문을 배웠는데. 약간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계속 세로줄만 출력을 하고 있는데 가로로 출력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예시 1, 띄어쓰기 3, 띄어쓰기 5, 띄어쓰기 7, 띄어쓰기 9, 띄어쓰기를 출력해봐라. 포문을 이용해서 13579를 뱉는 거는 별거 아니죠. 왜냐면 레인지 함수를 써가지고 1부터 시작해서 간격을 2칸씩 잡아가지고 10 직전까지 뱉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레인지 함수를 1, 10, 그 다음에 간격은 2라 했습니다. 그럼 1부터 시작해서 10 직전까지 2칸씩. 그럼 13579는 확보가 된 상태죠. 그런 다음에 얘를 그냥 프린트 i를 해버리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13579가 세로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함수가 뭐가 있냐면 프린트 할 때 내가 출력하고 싶은 대상이 i면 앞에다 그걸 쓰고 컴마 친 다음에 end라는 인수를 이렇게 적어주고 뒤에다가 문자 같은 걸 적어주면 이게 세로줄로 출력이 안 되고 가로줄로 출력되면서 이 i 값 뒤에다가 내가 옆에다가 적어놓은 이 문자들이 붙어가면서 출력됩니다. 즉 13579 들어갈 때 프린트 1 하면서 뒤에다가는 컴마랑 띄어쓰기를 붙여라. 그 다음에 3도 들어오면은 프린트 3 한 다음에 끝에다가 컴마랑 띄어쓰기 붙여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얘를 실행시켰을 때 i가 1부터 9까지 갈 때 13579를 갈 때 1, 띄어쓰기 3, 띄어쓰기 5, 띄어쓰기 7, 띄어쓰기 9, 띄어쓰기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드래그 긁어보면은 9 뒤에도 띄어쓰기까지 이제 붙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기분 나쁜 게 아니 마지막에 오는 숫자 9에도 띄어쓰기를 붙이는 건 좀 깔끔하지가 않잖아요. 보통 마무리할 때는 컴마 안 쓰니까. 마지막만 특별 취급해가지고 따로 한다. 즉 9일 경우는 컴마랑 띄어쓰기는 붙이지 마. 그냥 끝내. 이렇게 하고 싶어. 즉 9라면 조건이 붙었죠. 그래서 포문 밑에다가 if, else문 같은 거를 잔뜩 넣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끄트머리를 빼는 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포문이랑 if문을 활용할 때 포부터 일단 쭉 깔고 밑에서 특정 상황에서는 이짓, 특정 상황에서는 저짓 이렇게 하고 싶으면 포문 쓰고 밑에다가 if, else 혹은 elif까지 동원해가지고 코드를 길게 씁니다. 이런 게 이제 코드의 길이를 늘리는 주범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for i in range 1, 10, 2까지는 똑같은데 9가 되기 직전까지는 컴마 띄어쓰기를 붙여야 되니까 if 만약 i가 9보다 작다면 여기 들어오는 i가 9보다 작다면 땡땡 위에 있는 짓을 똑같이 해라. i를 출력하는데 끝에다가 end에다가 컴마랑 띄어쓰기 붙여라. 여기까지는 위랑 똑같죠. 그런데 i가 9보다 작지 않다면 그러면 i를 출력하되 일단 가로로 출력을 해야 되니까 end는 써야 돼요. 쓰고 뒤에다가 컴마건 띄어쓰기건 아무것도 붙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작은 따옴표 2개를 쓰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럼 얘를 출력했을 때 위에 보시는 것처럼 1357까지는 위랑 똑같이 컴마랑 띄어쓰기가 붙은 채로 오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요 아무것도 없는 게 붙어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붙는다는 얘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붙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 드래그 해보면은 9 뒤에 아무것도 안 생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포문을 가로줄로 뱉는 요령은 프린트 할 때 end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숫자별로 다르게 처리를 하고 싶으면은 포문 밑에다가 if else를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가 있다. 그 다음 포문 배우면은 무조건 배운 예시 중 하나인데요. 중첩된 포문이라 그래서 지금은 포문 밑에다가 if else 집어넣는 걸 해봤는데 포문 밑에다가 다시 포문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얘는 여러분이 직접 짜는 건 어려우니까 이걸 보고 이해를 하시고 내가 여기를 숫자를 좀 바꿔서 나중에 시켜볼 거거든요. 수행평가 같은 거 볼 때 그때 이 구조를 그대로 베낀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를 어떻게 바꾸면은 내가 제시한 거를 풀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 되겠죠. 지금 이런 걸 출력하러 나와 있는데 특징을 보면 일단 하나, 둘, 셋, 넷, 5개 줄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 한 줄 한 줄마다 특징이 1개, 2개, 3개, 4개, 5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발견했고 그럼 일단 포문을 이용해 가지고 쟤를 만들어야 되는데 5줄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1, 2, 3, 4, 5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일단 들 겁니다. 5개가 등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1부터 5까지의 레인지를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for i in range 1,6 했어요. 이게 1부터 시작해서 6 미만까지 간격 1인 거니까 1, 2, 3, 4, 5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각각의 한 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은 제가 코드를 완성시켜 놨는데 혼자 짤 때는 원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i 값이 1일 때는 내가 1만 출력해야 되는구나. i 값이 2일 때는 1, 2를 출력해야 되는구나. 띄어쓰기가 있게. 그 다음에 i 값이 3일 때는 1, 2, 3을 출력해야 되는 거야. 이런 규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포문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출력하는 것을 바로 위에서 배웠죠. 어떻게 했죠? for i in range 쓴 다음에 print 어쩌고 컴마 end 쓰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규칙을 보아하니 i가 3일 때는 생각해 보면 for 여기서 위에서 i 써버렸으니까 j라고 바꿔 쓰고 j in range 1부터 시작해서 3까지 뱉어야 되는 거니까 range 1,3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고 4라고 써야겠네. 왜? 그래야지 1부터 4 직전까지 끌고 오는 거니까. 그랬을 때 얘를 가로줄로 1, 2, 3을 뱉어야 되는 거니까 위에서 배운 걸 그대로 활용해서 print j하고 그냥 끝내면 세로줄 출력되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end를 붙이고 여기 숫자들이 하나하나 다 띄어쓰기가 돼 있으니까 작은 괄호를 쓰고 작은 따옴표를 쓰고 이렇게 한 칸 띄어쓰기를 넣어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보세요. i가 3일 때는 range가 1부터 4까지잖아요. 그럼 i가 2일 때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for j in range 1부터 시작해서 3 직전인 2까지 나와야 되니까 3을 쓰면 되죠. 그럼 규칙이 보니까 2일 때는 3을 써야 되고 3일 때는 4를 써야 되니까 여기서 이 숫자에다가 i 값에다가 플러스 1 한 개 뒤에 들어가야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군 이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밑에다가 한번 써보는 거죠. 여기 있는 숫자가 아니라 식으로. 그래서 for j인데 in range 1, i에다가 더하기 1 한 것 이렇게. 그럼 i가 여기서 1이 들어오면은 1부터 2까지고 2가 들어오면은 1부터 3까지 방금 했던 것처럼. 그러면 i가 3이 들어오면은 1,4까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돼가지고 요 하나하나의 가로줄이 출력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문제는 뭐냐? 1, 2, 1, 2, 3 이거 하는 거 좋은데 문제는 1, 2까지 출력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게 한 칸 넘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1 출력하고 한 줄 넘어간 다음에 1, 2 또 한 줄 넘어간 다음에 1, 2, 3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end에다가 이걸 달아놔 버렸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 1, 1, 2, 1, 2, 3 1, 2, 3, 4 이런 식으로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맨 밑에다가 프린트하고 빈 괄호를 넣어주면은 요 j라는 것, 즉 요 가로줄 하나를 실행한 다음에 이걸 넣어주면 이 end가 무효화돼서 한 줄 건너뛰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성 있는 숫자를 나열할 때는 요 포문 2개를 쓰면 되는구나. 내가 조절해야 되는 것은 저 숫자의 종류 혹은 저 개수에 따라서 여기만 조절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구문이고 암기해두면 좋은 구문이라서 이 녀석을 예시로 들었어요. 지금은 제가 짜는 원리를 설명드렸는데 이게 진짜로 머리에 쏙쏙 박히고 나도 이제 저거 응용할 수 있겠어 싶으면은 진짜 재능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 여기서 많이 헤매요. 심지어 컴퓨터 공학 진학한 애들도 헤매요. 많은 애들이. 어려울 텐데 일단 최대한 이해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 이렇게 i 값이 1 들어왔을 때 for j in range 1,2가 돼가지고 여기가 출력되는 거고 요 프린트 아무것도 없는 것 덕분에 한 줄 넘어가고 그 다음에 i 값 2가 싹 들어왔을 때 밑에 포문에서는 i 값이 2니까 range 1부터 3까지 즉 1, 2에 대해서 프린트 해라. 1, 2를 출력해라. 그런 다음 한 칸 건너뛰어.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은 요 5줄이 완성되겠죠. 여기서 이제 여기를 조금 변형시키면
이런 식으로 숫자만 좀 많아진 삼각형 모양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응용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한 거고 실제로는 제가 작은 숫자 낼 거니까 안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기본 구문을 이해하고 구조를 스스로 짜진 못해도 봤을 때 요리조리 바꾸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이것저것 바꿔보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포문에 대한 완전 기초를 받고 그 다음은 while문입니다. while문은 문장 구조가 더 간단한데 while A, B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A가 성립하는 동안에 A가 참인 동안에 B를 해라. 근데 그래서 아까 포문과의 차이는 뭐냐면 포문은 A에 있는 원소를 다 쓰면 그냥 끝나요. 아까 봤듯이 1, 2, 3, 4, 5가 다 진행되면 코드가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while 같은 경우는 A가 참이기만 하면은 무한정 반복시킬 수도 있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A라는 특정 조건에다가 변수를 안 넣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밑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의사항, 여기 대문자 W 쓰면 안 되고 소문자 while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A에 올 수 있는 대상은 무한 반복을 하고 싶으면 true라고 쓰면 되고요. 보통 A에 들어가는 것은 조건문, 부등식 같은 게 많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밑에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요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while문 거의 다 이해한 겁니다. 볼게요. 일단 while문의 특징, 변수를 바깥에서 하나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 아까 전에 포문 같은 경우는 for i in range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i라는 변수를 포문 내에서 잡는데 while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변수를 하나 잡고 그 다음에 a라든가 b라든가 거기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t 값을 0이라고 잡았고요. 한번 이해만 해보세요. 부등식을 줬습니다. while t가 5보다 작으면 땡땡, 즉 t가 5보다 작은 동안에는 밑에 있는 짓을 계속 반복해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t값이 0이다 보니까 t값을 변화시키지 않고 계속 냅두면은 0은 5보다 작은 거니까 무한정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 t값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t는 t 플러스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등식이 있죠. 근데 이거를 수학적인 등식을 보시면 안 되고 코드에서 반복문에서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면은 좌변에 있는 거는 업데이트된 값인 거고 우변에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값을 어떻게 변형시킬 것인가에 대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뭔 말이냐? 현재 기존의 t값은 0인데 요 0의 값을 우변에 넣으세요. 그러면은 우변이 1이 되잖아요. 그 새롭게 만든 1이란 값을 다시 t에다가 덮어 씌우라는 얘기입니다. 업데이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커드를 거치면은 t값이 0에서 1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정식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새로운 t는 기존의 t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거야 라고 읽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t값 하나 1로 불린 다음에 프린트 수학 문제집을 strt번 풀었습니다 라고 해놨죠. str이라는 것은 강제로 문자를 바꾸는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t값을 1이라고 해놨으니까 수학 문제집을 한 번 풀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출력되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t값이 변했는데 혹시 그게 5가 되면 밑에 문장을 출력해라. 5번 풀어도 어려운 문제만 오답 노트를 만듭니다. 근데 아직 t값 5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while문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요. 여기 while 시작하는 대로. 그럼 방금 전에 t값을 제가 1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1도 5보다 작죠? 그럼 다시 밑으로 가야 돼. 쓱 내려와요. 그럼 t값이 1이니까 1 플러스 1 해가지고 새로운 업데이트된 t값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다시 프린트 수학 문제집을 t번 풀었습니다인데 t가 2로 업데이트 됐으니까 쏙 집어넣으면은 수학 문제집을 2번 풀었습니다가 출력이 될 거고 여전히 t값이 아직 5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출력 못하고 다시 맨 처음으로. 그럼 이 짓을 반복해서 실행시켜 보다 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t가 0이면 t가 여기서 1로 바뀌어가지고 수학 문제집을 한 번 풀었습니다. 돌고 t값이 1이 되면은 아직 이 조건문을 만족하기 때문에 내려가서 t값이 1 플러스 1 해서 업데이트돼서 2가 되고 이 문장 출력 수학 문제집을 2번 풀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t값이 4가 돼서 이렇게 올라올 거고 t가 4가 되면 4가 5보다 작으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t값은 4 플러스 1 해가지고 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은 수학 문제집을 5번 풀었습니다 가 되고 근데 if t가 5이면 이란 조건문 있잖아요. 이제 5를 만족했으니까 밑에 문장이 가동되는 거죠. 5번 풀어도 어려운 문제만 오답 노트를 만듭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위로 가요. 그러면 이제 t값이 5가 됐기 때문에 5가 5보다 작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저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while문은 정지하고 그 밑에는 아무것도 안 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 주어진 조건식이 성립할 때는 밑에 있는 코드를 쭉 반복하면서 이렇게 변수값이 여기까지 다시 올라오다가 이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냥 while문은 정지해버린다. 이렇게. 그래서 방금 제가 한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어려워요. 그래서 밑에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봤는데요. 아까 전에 이거 무한 반복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while true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아까 전에 이게 참일 동안에만 반복하는 거였는데 true란 것은 항상 참이라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쓰면은 밑에다가 무슨 짓을 써놔도 이렇게 true라고 적어놓으면은 밑에 있는 코드가 컴퓨터 전원 나갈 때까지 반복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보시면 후하라는 게 무한하게 반복돼가지고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계속 냅두고 있으면 컴퓨터가 계속 전원만 먹을 테니까 멈춰야겠네. 그래서 정지. 그래서 어떤 짓을 무한하게 반복하고 싶으면은 보시면 이제 후하가 그 짧은 사이에 미친 듯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끔 쓰긴 한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무한 반복되는 걸 출력해봐 하면은 여러분 컴퓨터 꺼질 때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while true로 하면은 무한 반복되는구만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포문에서는 하기 힘든 짓이죠. 그리고 이제 이 while문에서 중요한 두 가지 함수가 있는데 while문이란 게 이 특정 조건만 만족하면 계속 반복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순간이 오면은 이 코드를 강제로 멈추고 싶어 라는 행동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다음은 반복을 강제로 정지시켜버리는 break라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뭔 소리냐, 아까 전에 할 때는 내가 제한 조건을 잘 걸어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실행시켰을 때 while문이 알아서 잘 멈추잖아요. 그런데 while문이 끝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제로 while문을 정지시켜야겠다라고 세팅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break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데 무슨 예시가 있느냐, 커피 재고가 6개가 남아있는데 고객이 갖고 있는 돈이 5만원이에요. 그리고 커피 하나의 값은 5천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내가 돈을 낼 때마다 커피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돈을 써서 커피를 다 사면 돈이 있어도 커피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멈춰야겠죠. 그런 상황을 한번 코드로 구현해 봤는데 한번 봅시다. 커피가 현재 재고가 6개입니다. 커피 하나의 값은 5천원. 그 다음에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돈은 5만원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짤 때 while 뭐뭐 하는 동안, 어느 동안 고객이 갖고 있는 돈이 5천원보다 많으면 이 사람이 커피에 미쳐가지고 계속 커피를 사 먹어. 그래서 5천원보다 큰 상태에서는 밑에 프린트 5천원 받았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샀어요. 그럼 샀으니까 커피의 개수도 하나 줄어야 되고 돈도 5천원 줄어야 되죠. 그래서 커피랑 머니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커피라는 변수가 기존의 커피 변수에서 하나를 뺀 것이다. 즉 6개에서 빼기 1 해가지고 5개가 된 거고, 돈도 원래 5만원인데 기존의 5만원에서 커피값 5천원을 빼가지고 4만 5천원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걸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프린트 남은 커피는 커피 개수다 5개, 남은 돈은 머니원이다, 즉 45,000원이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 커피 개수가 0이면은 더 이상 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커피 다 떨어졌어요, 저 갈게요 하고 퇴근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근데 아직 커피도 0이 아니고 돈도 남아있으니까 while문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위로 쑥 갑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5천원 받았습니다. 남은 커피 5개 45,000원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럼 여전히 내가 남은 돈이 45,000원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짓을 반복하겠죠? 그래서 커피 개수가 하나 줄어가지고 4개가 될 거고, 남은 돈도 커피 하나 샀으니까 5천원 줄어가지고 4만원 될 거예요. 그럼 여전히 커피가 아직 0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while의 맨 위로 돌아가서 이 집 반복하겠죠.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은 이렇게 커피 개수도 줄고 돈도 줄면서 언젠가는 커피 개수가 0개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커피를 줄 게 없으니까 이게 멈춰야 되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while문에 걸려있는 제한 조건이 돈만 많으면 계속 커피를 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구문이 나와요. 커피의 개수가 0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은 나오지만 while문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남은 커피가 마이너스 1개까지 가버립니다. 0에서 빼기 1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상한 구문이 완성돼 버려요. 남은 커피가 마이너스 1개다, 마이너스 2개다, 마이너스 3개다. 그럼 이렇게 출력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내가 돈이 아직 남아있더라도 커피의 개수가 0개가 되는 순간 이 코드, 이 while문을 끊어버려야겠구나, 멈춰야겠구나 싶은 상황이 오면은 여기 밑에다가 break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직 while문의 조건은 만족하는 상황이지만 이 브레이크 때문에 코드가 멈춰버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 아까 같이 마이너스 1개 같은 건 나오지 않고 0개까지 나온 다음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커피가 없습니다, 퇴근! 하고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브레이크라는 독특한 함수가 while문에는 존재한다. 그래서 요 예시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엄청나게 잘하는 겁니다. 특정 조건이 왔을 때 while문을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시 위로 올라갈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마치 이 부분에서 패스를 하면은 어떤 조건 만족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 기억하시나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while문에서 continue라는 함수를 쓰면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슥 넘어가고 while문의 맨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뭔 소리냐?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어떤 코드를 짤 거냐면은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있을 때 1, 2, 3, 4, 5, 6, 7, 8, 9, 10 있을 때 거기서 홀수만 빼와가지고 홀수의 합을 구하는 함수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한번 실행시킨 다음에 결과를 보면서 해석해 볼게요. 그럼 먼저 변수를 두 개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 1부터 10까지의 홀수를 빼온다고 했는데 그 홀수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변수를 하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A라고 했어요.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대별하는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계속 더해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합에 해당하는 변수인 B를 하나 더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A는 변수, 그 숫자 변수 하나하나를 뜻하는 거고 B는 그 숫자를 가져와서 더한 것에 해당되는 결과예요. 그럼 현재 합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0이라고 잡는 거고 숫자도 현재 0부터 시작해야지 거기다가 하나하나 추가해서 1, 2, 3, 4, 5, 6, 7, 8, 90을 만들 수 있으니까 0이라고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걸 해보면 while 뭐하는 동안 A가 10보다 작은 동안에는 밑에 행동을 계속해라. 첫 번째 행동, 기존의 A 값에다가 1을 추가시켜가지고 A를 업데이트해라. 즉 현재 0이었는데 1 추가돼가지고 A 값이 1이 됐네요.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홀수만 더했잖아요. 짝수는 걸러야 되죠. 그래서 짝수를 거르기 위한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if 만약에 A라는 녀석이 퍼센트라는 함수 기억하시나요? A%2라고 하면은 A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죠. 짝수라는 것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정수잖아요. 그래서 A라는 정수가 들어왔을 때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라면, 즉 짝수라면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while문 when 2로 돌아가라. 즉 continue 하면은 여기서 멈춰버리고 다시 여기로 돌아가라 이 뜻입니다. 근데 현재는 A 값이 1이기 때문에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걸리지 않고 그냥 내려갑니다. 그래서 print A 해서 1이라는 A 값이 출력이 되죠. 그런 다음에 현재 합에 해당되는 변수 B는 0이었는데 거기다가 A 값 1이 추가돼가지고 현재까지 합인 B가 이렇게 1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아직 A 값이 10보다 작기 때문에 맨 위로 돌아가서 2가 1이 된데 1이 10보다 작으니까 밑에 있는 거 실행. 그러면은 A 값이 1 더하기 1 해가지고 2로 업데이트가 되고 이제 2면은 짝수니까 요 if문에 걸려버리게 돼가지고 continue라는 함수 덕분에 밑에 있는 행동을 실행하지 않고 다시 while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A가 2이기 때문에 10보다 작아서 밑에 있는 걸 실행하겠죠? 2 플러스 1 해가지고 A가 3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근데 홀수이기 때문에 이 if문에 걸리질 않아가지고 내려가요. 그럼 print 3이 돼가지고 여기에 3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 합에 해당되는 변수 B가 아까 전에 1이었는데 그 1에다가 A 값 3을 추가시켜가지고 새로운 B로 업데이트 합니다. 그러면 4가 되겠네. 현재까지 합은 4다. 그럼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현재 B가 3, B래. A가 3인데 요렇게 올라가서 3이 10보다 작다. 3이 플러스 1 돼가지고 4로 업데이트 된다. 짝수니까 컨티뉴 때문에 건너뛰어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간다. 그럼 4가 10보다 작으니까 밑으로 내려간다. 4 플러스 1은 5니까 A 값이 5가 된다. 그럼 이게 걸리지 않으니까 밑으로 쑥 내려가서 프린트 A 때문에 5가 나오고 B 값도 업데이트가 된다. 현재까지 합이 4였는데 4 플러스 5 해가지고 9가 된다. 이게 쭉 반복되다 보면은 A가 9에 해당될 때 여기까지 오게 될 거고 쭉 다시 올라와서 A 값이 10이 되는 순간 while문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멈춰버리겠죠.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써서 코드를 짜는 것도 가능하다. 이 정도 예시만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위에 있는 거에 간단한 변형입니다. 문제 0번 range와 list 함수를 이용해서 3, 6, 9, 12, 15를 출력해 보세요. 즉 3부터 시작해서 간격이 3짜리인 숫자를 만들어 보라는 얘기네요. 그럼 스타트 숫자가 3이니까 range 3 쓰고 15니까 15라는 숫자는 16 직전이죠. 그래서 16 쓰시고 간격이 3이니까 뒤에다가 3 쓰시고 그리고 보니까 출력 결과가 이렇게 리스트로 돼 있으니까 range에다가 리스트 함수를 씌워서 print list range 3, 16,3 하면 되겠네. 그래서 실행시켜 보시면 잘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문제 1번 포문과 range 함수를 이용해서 -2, 2, 6, 10, 14를 세로로 출력해 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range만 잘 쓰면 되겠네. 얘가 스타트가 -2고 간격이 4칸씩 되고 있네요. 그리고 14까지 갔으니까 14의 다음 숫자인 15 직전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range를 만드실 때 스타트 숫자 -2 끝나는 숫자는 14보다 바로 다음 숫자인 15 간격은 4 이렇게 만든 다음 for i in range 하고 땡땡 한 다음에 그냥 print i라고만 써주면 아까 배웠던 것처럼 이게 세로로 쭉 나올 거다. 실행해 보시면 이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문제 2번 폼은 if문 range를 이용해서 5, 4, 3, 2, 1을 가로로 출력하라고 그랬는데 잘 보시면 5, 4, 3, 2까지는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는데
1 한 다음에는 느낌표만 있고 뒤에 아무것도 안 붙었죠. 즉 마지막 1에 해당돼서는 띄어쓰기를 붙이면 안 됩니다. 즉 마지막만 특별 취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건문 들어가는 게 맞네. 그래서 일단 범위를 보니까 5, 4, 3이 1이니까 레인지를 만들 때 시작 숫자가 5고 끝나는 숫자가 1이니까 1 다음 숫자인 0 직전까지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레인지 시작 숫자 5 끝나는 숫자 0 그 다음에 감소하고 있으니까 간격은 -1. 그래서 for i in range 5, 0, -1 땡땡 한 다음에 i 값이 1에 도달하기 전까지 즉 1보다 클 때는 아까 배웠던 대로 가로로 출력해야 되니까 print i, and라는 함수 쓰시고 느낌표에다가 띄어쓰기가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i가 1보다 크지 않은 상태 1 이하라면 else 그냥 느낌표만 넣고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print i, and 쓰시고 느낌표만 쓰고 띄어쓰기를 붙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실행시켜 보시면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마우스로 이거 드래그해서 봐도 뒤에 공간 안 남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띄어쓰기 안 들어갔죠. 그 다음 문제 3번. 이거를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있다면 진짜 코딩 잘하는 겁니다. 아까는 1, 1, 2, 1, 2, 3, 1, 2, 3, 4, 1, 2, 3, 4, 5였는데 이번엔 뒤집혔네요. 1, 2, 1, 3, 2, 1, 4, 3, 2, 1, 5, 4, 3, 1 이렇게. 그럼 이제 위에 문장 구조를 일단 그대로 베껴와야겠네. 아까 전에 배웠던 것은 요건데 이거를 레인지 부분만 잘 조절하면 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 와가지고 일단 적어놓은 다음에 어떻게 변형할지 고민해 봐야겠죠. 일단 변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1, 2, 3, 4, 5줄 5개를 하고 있으니까 i 부분은 건드릴 게 없습니다. 레인지 1부터 6 직전까지 즉 1, 2, 3, 4, 5까지 바꿔야 되는 것은 요 가로줄이 바뀌었잖아요. 1, 2, 1, 3, 2, 1 그럼 이 규칙을 보면 i 값이 1부터 돌아갈 때 i 값이 1인 상태에서는 1만 출력 i 값이 2인 상태에서는 2부터 시작해서 1까지 출력 i 값이 3인 상태에서는 3부터 시작해서 1까지 출력이니까 얘 특징을 보니까 요 i 값부터 시작을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i가 1이면 1로 시작 i가 2면 2로 시작 i가 3이면 3으로 시작이니까 for j인 시작 숫자 레인지 쓰실 때 i부터 시작한다고 쓰면 되겠네. i가 2면 2로 시작하고 3이면 3으로 시작하니까. 그런데 끝나는 숫자의 특징을 보니까 전부 1이네요. 그러니까 끝나는 숫자는 1 다음 숫자인 0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래야지 0 직전인 1에서 멈출 테니까. 그리고 감소하는 거 보면은 다 한 칸씩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간격을 잡을 때 -1로 잡으면 되겠네 라고 스스로 고민해가지고 답을 도출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에 다 띄어쓰기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로로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print j, and 하고 띄어쓰기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i가 하나 지나갈 때마다 세로 줄로 출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i 줄에 맞춰가지고 print 빈칸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잘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오케이 정상적으로 잘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 구조를 잘 기억해 둔 다음에 어떻게 내가 변형하면 되겠다라고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 4번. 이거 여러분이 수학 문제 풀 때도 나오는 것 중 하나인데 while문을 이용해서 1부터 20까지의 숫자 중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숫자를 출력해 보아라. 바꿔 말하면 2의 배수거나 3의 배수면은 걸러라 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짝수를 걸러낼 때 위에서 했잖아요. 여기 어딨어. 마지막 문제 할 때 짝수면 걸러내는 것을 if a%e equal 0이면 continue 이걸로 2의 배수를 걸러냈죠. 그럼 3의 배수를 걸러낸 것은 if a%3이 0이면 되겠네. 3의 배수란 것은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0이란 것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단 이 숫자를 출력하였으니까 숫자에 해당되는 변수인 a 값을 잡았습니다. 0. 그리고 1부터 20까지라 그랬으니까 a가 21보다 작을 때까지만 해라 라고 잡았어요. while문을 잡을 때. 그리고 현재 숫자가 a가 0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1을 계속 추가시키면서 1, 2, 3, 4, 5, 6, 7, 8, 9, 20까지 잡아야겠네요. 그래서 while 밑에다가 a를 업데이트하는 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원래 a 값이 0이었는데 이 식 때문에 기존의 a 값 0에서 플러스 1 돼가지고 새로운 a 값은 1이 된다. 그런데 2의 배수랑 3의 배수면 걸러야 되잖아요. 즉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면 걸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if 문에다가 또는을 써가지고 if a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거나 즉 a가 2의 배수이거나 또는 or a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즉 a가 3의 배수이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나가라. 컨티뉴 해라. 즉 밑에 거 하지 말고 위로 올라가 라는 뜻이죠. 근데 현재 a라는 숫자는 1이기 때문에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프린트 A 출력하면 되겠네.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보면 1은 잘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1이 이제 위로 올라가서 아직 1이라는 숫자는 21보다 작으니까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1 플러스 1에서 A 값이 2로 업데이트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2에 대해서 이 if문을 만족하는지를 보니까 만족하잖아요. 2를 2로 넣었을 때 나머지는 0이니까. 그래서 이 continue라는 함수 때문에 밑에 프린트를 받지 못하고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가 여기 출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2가 21보다 작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2가 3으로 업데이트 되고 3도 여기 3의 배수에 걸려버리게 되니까 컨티뉴 때문에 출력이 되지 않고 다시 처음으로 4도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5는 이제 요 if문에 걸리지 않으니까 컨티뉴를 받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서 프린트 A에 걸려가지고 5가 출력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쭉 반복돼가지고 2의 배수랑 3의 배수를 다 걸러내서 1, 5, 7, 11, 13, 17, 19라는 숫자를 뱉어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진짜 어려운 거니까 변별력 내기 정말 좋은 거니까 만점에 흥미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진짜 코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복습을 하셔가지고 자기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